강지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황제국 고려 특집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댓글을 달지 마시고요. 저번 시간에 황제국 고려 일부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 다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지금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을 방영 중에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고려의 강역과 국경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된 부분을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사이비 국뽕 유튜버로 인해서 엉터리 고려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KBS에서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의 드라마와 국사교과서에서 교육하고 있는 우리 고려의 강역이 실제 고려 강역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밝히는 바이고 황제국 고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들의 역사이고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김치와 한복이 자기네들의 문화라고 우기고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자신들의 지방 정권의 임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황제국 고려 일부를 방영하면서 요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요탑을 본 사이비 국뽕 역사 유튜버가 이 요탑을 고려탑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명나라 때 증축된 만리장성을 고려의 장성이라고 우기는 영상을 최근에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 겁니까? 그 사이비 국뽕 역사 유튜버의 말대로 요탑이 고려의 탑이라면 그 오른쪽 지역에 한반도에도 고려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는 고려탑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송나라에서 고려를 다녀갔던 송나라의 사신 서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황제국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볼까요? 제 영상이 유익하거나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춧돌이 남아있는 이 문터가 창한 문자리다. 4개의 계단이 좌우 대층으로 늘어선 이 축대를 올라가면 서궁이 고려 황제를 만났던 회경전 터가 나온다. 당시 회경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회경전은 난간을 붉게 오칠하고 구리꽃으로 꾸몄다.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여러 전각 가운데 최고다. 서궁이 방문했을 당시 고려 궁궐은 2km의 궁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남아있는 흔적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다. 고려 궁궐을 궁성이 에워싸고 있고 궁성 밖으로는 4.7km의 황성이 둘러싸고 있다. 황성의 존재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다. 서궁이 처음으로 들어선 광화문은 황성의 정문이고 승평문은 궁성의 정문이었다. 고려로 파견된 대규모의 송나라 사신단은 당시 고려의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 대륙이 분열돼 서로를 견제하고 있던 이 시기 균형추 역할을 했던 나라가 고려였다. 잘 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30년 동안 고려의 지도를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서 고려가 황제국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왜소하고 빈약하단 말이에요.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려의 강역과 국경이 실제 고려의 강역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황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약소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고려의 강역이어야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축소되었던 고려의 강력만큼 나쁜 게 확대 해석된 고려의 강력 또한 매우 나쁜 겁니다. 확대 해석된 강력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 거고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고려인의 생활문화 중 서궁이 감탄한 것은 또 있다. 잘 씻지 않아 때가 많은 중국인들을 깨끗한 고려인들이 비웃었다고
토로해 놓은 것이다. 중국은 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씻지 않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일컬어 떼놈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때로 지어 다닌다고 해서 떼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가 많다고 해서 떼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정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두 번째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인은 매일 아침 목욕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시냇물에 모인다. 하지만 서경은 남녀가 시냇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는데 고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전한다. 고려는 조선시대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보장된 사회였다. 여성의 성을 억압하지도 않았다. 몸을 깨끗이 하는데 남녀의 구분을 두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다. 중국인들에게 깨끗하지 않다고 충고했다는 것은 문화적 자신감이 넘치던 개경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고려의 국경과 강역을 측정을 하려면 고지도와 지명 몇 개가 일치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고려 당시에 각 나라에서 기록된 고려 국경에 대해서 표현된 서술과 유적 유물들을 근거로 독도법을 해독하듯이 고려 국경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과 고려 국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려의 영토는 그 폭과 넓이가 1만 리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육지와 접해 있다. 세 번째, 고구려의 서쪽 강력보다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네 번째, 송나라의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3,800리에 해당이 된다. 다섯 번째, 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모두 수복을 했으며 여섯 번째, 요탑과 고려 왕릉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려의 강력은 그 넓이와 폭이 5,000리도 되지 않으며 송나라의 수도에서 국경까지 3,800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국뽕 역사 유튜버들의 주장인 대륙 고려를 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의 강력과 국경은 실제 고려의 강역의 40%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 고려의 강역은 영국과 이탈리아보다 훨씬 컸으며 독일과 일본에 비해 결코 이들보다 작지 않은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실제 영토라면 심양을 포함해서 1억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많은 인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900년 당시에도 그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륙에 있던 신라와 백제가 고려로 넘어오면서 왜 한반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창에 정중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 또한 정중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